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커피값을 얼마나 아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매체에서나 신문 기사나 혹은 유튜브에서도 커피값 아껴서 부자 되기, 아니면 뭐 음식값 아껴서 부자 되기, 외식값 아껴서 부자 되기, 뭐 이런 무엇인가를 아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무엇인가를 아꼈을 때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복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커피값을 궁극적으로 아끼는 거지만 사실 이거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한번 제 의견을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일 커피값을 얼마나 절약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커피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인 기준, 직장인 기준으로 보통 점심 때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씩 꼭 사 먹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우 많이 사 먹습니다. 옛날에만 보다도 매우 많이 사 먹었죠. 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커피 자판기라고 해서 담배 한 대씩 피우면서 이 커피 자판기가 항상 흡연구역 옆에 동전 넣고 커피가 나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는 아저씨들을 보곤 했었는데, 사실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커피 자판기가 아예 없어졌죠. 꼭 이 커피 한 잔은 커피 믹스 자판기가 없어지면서 무조건 거의 다 아마 공감하실 테지만 아메리카노일 겁니다. 네. 아이고, 잘 안 나네요. 아메리카노입니다. 이 아메리카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커피가. 그래서 이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를 과연 안 먹고 매일 아끼면 얼마나 우리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과연 미국 ETF 주식에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아마 궁금증이 더해졌는데, 커피값만 아낄까 아니라 이왕이면 금연까지 해서 담배값도 아껴보십시오. 이거 두 개가 같이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더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커피를 좀 끊어봤었는데, 뭐 투자는 둘째치고 매일 커피 한 잔에 안 먹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커피를 못 끊겠어서 차라리 커피값을 말고 다른 걸 아끼자 해서 시작을 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커피값이니까 커피값을 예로 들어볼게요. 매일 커피값 추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 프랜차이즈 저가 커피 좀 제외하자고요. 보통 4,000원에서 5,000원 톨 사이즈가 아메리카노가 합니다. 그래서 4,500원 정도 하는데 5,000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잡을게요. 그러면 30일 동안 커피 사 먹지 않으면 대략 15만원 정도 현금에 돈이 생깁니다.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갖고 ETF를 투자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ETF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과연 S&P 500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워렌 버핏이 항상 말을 하던 거라서 사람들은 익히 잘 알 거예요. 뭐 이제 매월 직장인이더라도 자기가 버는 돈의 몇 퍼센트를 계속 S&P를 죽을 때까지 사 모아라.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워렌 버핏이 말을 하기까지도 했죠. 그만큼 대표적인 미국의 ETF의 주가 지수입니다.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S&P 500을 가정을 하고요. 아까 말한 30일 동안 5,000원씩 아꼈을 때는 현금 15만 원이 생깁니다. 매월 15만 원 투자했을 때 어떻게 생길 거냐?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8%로 가정하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년 영평균 10%입니다. 현재 25년까지 11%인가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연평균 수익률 한 8%로 가정을 할게요. 보통 7에서 9 정도 되니까요. 자, 투자 기간은 10년, 20년, 30년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커피값 5,000원을 아껴서 매월 15만원씩 10년, 20년, 30년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냐라고 계산을 해봅니다. 일단 100만원 밑은 버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것도 굉장히 크네요. 15만원씩 모으면 1,800만원 원금입니다. 이것을 ETF에 투자하면 복리까지 포함해서 약 870만원의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최종 한 10년 후에는 5,000원씩만 계속 투자를 하면 최종 자산 10년 후에는 약 2,600만원이 생깁니다. 젊은 20대들한테는 굉장히 크죠. 20살 때부터만 해도 30대가 됩니다.
딱 30살에 2,600만 원만 생겨도 내가 따로 저축하는 것까지 하면 사실 굉장히 무시 못할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사먹는 돈이 이만큼 10년만 돼도 금방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20년 투자는 더 복리가 커집니다. 자, 3,600만 원이라는 원금을 쏟아부었는데 불과 10년 차이인데 복리로 인해서 수익이 확 달라집니다. 정말 거의 몇 배입니까? 7배 정도 됩니다. 8배 정도 됩니다. 8배 정도의 수익률 이상이 납니다. 10년 차이로. 그래서 최종 자산 약 1억인데 1억 몇십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년과 20년 사이가 이렇게 큽니다. 2,600만 원과 1억. 그러면 30년 동안 내가 커피값을 매월 15만 원씩 커피값을 아껴서 매월 15만 원씩 투자를 30년 동안 하면 원금은 한 5,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복리까지 붙어서 약 2억 원이 됩니다. 최종 자산이 약 2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내가 커피값을 아껴서 30년만 모아도 2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내가 기본적으로 저금하는 돈이 분명히 얼마씩이라도 있을 겁니다. 5천 원씩만 모아도 이 정도인데 저금을 5천 원씩 하지는 않잖아요. 못해도 매달 10만 원 단위일 겁니다. 최소 10만 원일 거고 적어도 직장인이라면 뭐 50만 원, 60만 원씩 아니면 2, 30만 원씩이라도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2억 6천에 플러스 얼마 한 알파 값이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나옵니다. 30년 후면 물가가 얼만데 집값이 얼만데 2억 6천만 원이 무슨 돈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런 분과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때에 대해서 이 돈이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모아 보고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자,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의 작은 변화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커피값을 줄이라고 했지만 커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외식비를 아끼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보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거나 사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랑 사회생활 하다 보면 커피를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사야 할 때도 분명 생길 겁니다. 가족들이랑 지내다 보면 주말에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다 보면 주말에 나가서 외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외식비도 들죠. 이것까지 아껴서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컨텐츠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소비하는 습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소비를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된다. 어쩌다 한 번씩 커피를 먹을 수도 있고 외식도 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는 마시지 말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는요.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서 외식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커피를 마셔라는 건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커요. 복리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금리가 이자가 계속 복리로 붙는 거예요. 처음에 2배, 1배, 1.5배, 1.2배, 1.5배, 1.8배, 2배, 3배, 4배 나중에 붙을수록 그 숫자에 이제 금리가 붙으면 붙을수록 배수의 법칙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숫자가. 때문에 이 복리의 싸움은 사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결국 어느 일정 시기부터 어느 일정 시기까지만 사는 건데 보통 나이든 7, 80대는 빼자고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일을 왕성하게 하는 20대 일을 시작을 해서 일을 왕성하게 하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보자고요. 이때 기준으로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연차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복리는. 네. 때문에 젊은 나이일 때일수록 20대일수록 21살, 22살일 때일수록 시작을 할수록 효과는 더 강력해집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이런 최종 자산의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10년 투자, 20년 투자, 30년 투자인데 어느 누구는 늦게 시작해서 30년 투자가 마진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누구는 20년 투자가 마지노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시작한 사람일수록 40년, 50년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최종 자산은 여기에 쌓인 최종 자산 금액은 매우 달라질 겁니다. 그만큼
복리를 이해한 사람은 빨리 시작을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바로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커피를 끊으시기 바래요. 내일부터라도. 그래서 저는 이 적절한 이 라이프 스타일과 균형 잡힌 절제가 있으면 이 금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진행을 해 나갈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횟수를 줄이세요, 일단. 그리고 커피는 사소한 건데 회사의 믹스 커피나 내려먹는 커피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 보세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죠.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0번 먹을 거 한 번으로만 줄이면 그 맛이 극도로 맛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좋아하는 게 당연히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유독 패스트푸드, 피자나 뭐 햄버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피자를 결혼하기 전에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먹었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좀 건강도 있고 살도 찌는 것 같고 해서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먹었습니다. 매우 힘들었는데 그 2달, 3달까지 참았다 한 번 먹는 맛이 매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이제 다시 먹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두세 달을 참기 위해서 제가 또 그에 맞게 노력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매우 건강해지고 매우 정신도 달라지더라고요. 당연히 주머니 사정도 달라지는 건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요 작은 소비 습관을 저는 절제를 하라는 거지 꼭 커피값에 매몰이 되어서 커피값만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담배값도 아끼십시오. 금연하면 아까 5,000원씩 투자 매일같이 5,000원을 아껴서 매달 15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담배값이 얼마죠? 5,000원 하나요? 그러면 매일 10,000원이고 아까 투자 금액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0만 원씩 투자를 10년, 20년, 30년씩 한다면 ETF에 아까 아마 30년 투자에 2억 6천에 배수로 하면 되겠네요. 한 4억 2천 정도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10년, 20년 후에 물가 생각하면서 4억, 3, 4억이 작다고 하시는 분은 아직 경제 공부가 전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소비를 투자로 전환하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투자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 떠나고 다니는 이 경제적 자유를 아마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아껴서 부자 되라는 말이 지겹게 느껴질 겁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아직도 듣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끼면 나중에 큰 금융자산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예요, 팩트. 네. 요거는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이미 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말들이고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의 공통점이라면 이거는 정말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라고 부자들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초고 아껴서 얼마 되겠어?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제발 티끌 한번 모아보세요. 모아보지도 않고서 티끌 모아서 태산 되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모아본 사람은 아예 이거를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티끌 모으면 태산보다 더 큰 태산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ETF에 투자를 하라는 거에 저는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소비 습관을 바꿔서 투자의 전환으로 하라는 저의 의견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노트였습니다.